안녕하세요. 부TV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총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총선이 끝나고 이제 전국이 안정화가 되고 있죠. 민주당이 압승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여당과 정부가 뜻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공약을 보니까 주요 내용 자체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공약이 많았어요.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에 한 5만 호, 광역 및 지역 거점 도시 구도심에 약 4만 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 공유지에 한 1만 호를 신규 공급하겠다 공약이 돼 있는데요. 정부가 주는 주거 복지를 활용하여서 여러분들도 좀 행복해지시고 좀 평온한 생활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는 말이 나와요. 공유라는 건 누구랑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즉 민주당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청년과 신혼 부부들에게 아주 저리로 그다음에 금액도 한 3억 이상씩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그 부동산에 수익이 생기면 공적으로 나눠 먹자. 그러니까 일부는 공적 자금이 되고 일부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좀 어떤 찬스가 될 수 있다. 청년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한테 찬스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15년, 20년 이렇게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저리를 받는다고 하여도 계산을 해보면 말이죠. 상환액이 굉장히 큽니다. 한 3억 정도 하면 15년, 20년 정도로 하면은 거의 200만 원 중후반대가 아닌가 싶거든요. 한 달에 월급이 있는데 그 월급을 가지고 200만 원대 중후반을 내고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30년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어요. 즉 모기지를 30년 이상으로 하면 그게 100만 원 한 초반?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100만 원 초반만 돼도 충분히 부담이 덜어지죠. 뭐 250, 300 벌어서 100만 원 정도, 한 120 이 정도 쓰면서 나머지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거치식으로 빌릴 수 있다면, 즉 이자만 부담하면서 뭐 3억이든 뭐 4억이든 5억이든 빌릴 수 있다면 이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또 발전 가능성 있는 곳에 구매하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정부는 굉장히 친청년이고 친신혼부부입니다. 이런 여당과 거대 여당과 이런 정부가 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거치식으로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시드머니가 적기 때문에 거치식으로 해서 나중에 세월이 간 다음에 부담 없이 자산이 형성이 되면 더 따뜻한 중장년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청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이 원하는 정책을 한번 제안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기간 연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죠. 이거는 빨리 도입하면 빨리 도입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차인분들이 그곳에 사시는 이유는 자식 교육 아니면 뭐 직장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은 좀 짧죠. 애들 뭐 졸업하려면 2년 이상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한 4년 정도가 보장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에도 사실 1년 했다가 1년 플러스해서 2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소폭 전셋값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지금도 상승하지 않겠느냐. 제가 봐도 소폭 상승은 가능해요. 근데 뭐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자, 집주인 맘대로 돈을 올린다고 해서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물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금액 정도가 상승을 해야지만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하고 뭐 어느 정도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주택자라든지 고가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보유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보유세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세부담 상한 같은 게 200에 300%더 업되는 것도 다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보유세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유세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보유세를 통해서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수로 또 공적 자금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고 하지만 부담이 된다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또 급매로 매물들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상황은 지금 자금이 준비되신 분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기가 조만간 올 수도 있지요. 근데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자금이 있는 분들이 폭락을 기다리시는 경우도 봤어요. 만약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남이라든지 서울 중심부가 폭락을 했다.
거기만 폭락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권들이 폭락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수도권도 폭락을 해요. 그럼 그게 도미노처럼 지방까지 다 폭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폭락이 되면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 위기가 오겠죠. 엄청나게. 그러면 정부도 문제가 생기고 금융권도 망가지면 뭐 일자리도 막 없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폭락을 기다리면서 폭락이 되면 오히려 집을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막 문제 급매물이 나오지만 이렇게 급매물이 나올 때 좋은 위치에 자기가 생각했던 입지에 급매물이 나올 때 좀 체크업하고 계시다가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은 좀 부담을 덜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보유세 기준이 9억이었는데 지금 한 12억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공약들을 내세운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는 좀 완화될 여지가 크다. 그리고 완화가 되면은 그 12억 기준으로 서울의 중심부의 1주택자 분들도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여당은 180석이라는 정말 거대한 힘을 얻었습니다. 거대 여당이 됐죠. 그만큼 책임도 엄청 커진 겁니다. 이제는 여당과 정부가 원하는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 속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민생은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사실 경제가 좋았다면 부동산 규제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속보를 봤는데 자동차, 철강, 반도체 다 먹구름이 꼈답니다. 그러면 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수를 저희가 활발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수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내수에 있어서 가장 써먹기 좋은 수단이 부동산이에요. 지금 규제를 당장 실천하고 압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그래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부동산에 넣으면 예를 들어 1을 넣으면 그게 돌고 돌아서 3, 4에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은 쪽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이 카드를 쓰지 않고는 지금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따라서 부동산의 심한 규제를 즉각 실행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값도 상승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가격, 이상적인 급매물이 나오면 여러분도 꼭 투자를 하시길 바란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시장을. 계속. 그때 보여드렸던 거,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디지털 임장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친구들 만나 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클럽 가서 좀 위험하니까 가지 마시고 집에서 디지털 임장 하시면서 기회를 노리십시오. 지금까지 VTV의 브라더 앤디였습니다.